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및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예멘 후티 반군 거점을 공습하며 후티 지도자 제거를 공표했습니다. 5월 18일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은 15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호데이다와 살리프, 항구 등 주요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으며 갈란트 장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자들과 함께 후티 지도자 아들 말리크 아루트를 제거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와 군 고위 관계자들이 공습작전을 지켜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후티 반군의 이란 무기 공급 통로 차단을 목표로 한 것으로 분석되며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항구 복구에 약 한 달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일 사나 국제공항을 공습한 바 있으며 후티는 이에 미사일 7기와 드론을 발사하며 대응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의 KF-21 전투기와 영국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한국은 항공기술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한국 공군과의 협력 의지를 보이며 작년 10월 우주정책협의체 회의를 통해 군사 및 우주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독일 공군이 피치 블랙 훈련에서 한국 공군에 불공정하게 대응했다는 지적과 달리 영국은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존중했습니다. 영국은 일본 항공자위대와 한국 공군을 동등한 외교적 위치로 대우하며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는 독일과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급박한 상황에서 영국을 정격 방문하며 공동 전투기 개발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영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2025년까지 약 20억 파운드, 하나 약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총 120억 파운드, 약 22조 5,300억 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총선에서 보수당이 패배하며 예산 삭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는 일본, 이탈리아와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고 보도했으며 노동당 정부가 러시아 위협 대응 전략으로 이 사업을 보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국방 싱크탱크는 5년 내 유럽 군사 충돌로 세계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10년 내 나토를 상대로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전체 국방 예산의 일부를 6세대 전투기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 생산 체계를 독자적으로 설계한 국가는 드물며 KF-21은 프랑스 라팔과 비교되곤 합니다. 일본의 F-2 전투기는 수출 경쟁에서 제외되었고 유럽의 유로파이터는 사업 실패 사례로 분류됩니다. 중국 및 러시아산 전투기는 미국 제재로 외교적 부담이 커 KF-21의 경쟁 대상은 미국과 프랑스 제품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KF-21이 효율적인 개발 과정을 통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은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무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자 미국의 견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F-21은 미국산 엔진을 사용 중이며 수출을 위해 미국의 핵심 부품 수출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국 방산당국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대규모 구매 가능 국가들이 한국 전투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며 2030년경 미국산 엔진 없이 독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산 엔진으로 교체 시 판매 가격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의 안정적인 성능 시험 완료 시 라팔과 F-35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KF-21 블록 1과 블록 2 개발은 국내 전략과 해외 수출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과거 미국산 전투기 도입 시 록히드 마틴의 일방적 요구로 논란이 있었으며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등 F-35 도입국들은 가격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F-35 초기 구매 비용은 30%에 불과했지만 유지 비용이 70%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한국이 전투기 내부를 점검하지 못하도록 봉인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이를 훼손 시 수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영국의 이탈 가능성에 충격을 받고 있으며 일부 일본 네티즌은 한국산 전투기 도입이 경제적이고 기술 개발을 10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도 방산 유튜버는 인도 정부가 F-35, 수-52-57, KF-21을 차세대 전투기 도입 후보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는 K-9 자주포 도입 후 KF-21 도입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판버러 에어쇼에서 KF-21 첨단 모형 공개 후 유럽 각국에서 가성비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다수 국가가 KF-21을 도입 후보로 포함시켰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중단 가능성 속에서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새 파트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과 KF-21 공동 개발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일본 제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과거 일본의 반대로 프로젝트 참여가 무산된 경험이 있으며 현재 한국과 중형 위성 및 전투기 개발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판버러 에어쇼에서 고성능 항공기 엔진 시제품을 선보이며 KF-21 블록 3에 장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F-21 블록 3은 고속 데이터 통신과 극초음속 유도탄을 통합해 6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합니다. 공개된 엔진은 F-414와 비슷하지만 18,000파운드급 출력을 지향하며 2025년 완료 예정인 내열 복합 소재 연구로 성능 향상이 기대됩니다. 사우디와의 협업은 전투기 기술뿐 아니라 군사위성 프로젝트도 포함하며 약 200여 기의 위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산업은 우주항공 부문까지 협업 범위를 넓히며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 연구에 약 22조 원이 투입되며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요구를 반영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과 공동 전투기 개발을 제안하며 KF-21 블록 3 및 6세대 기종은 낮은 예산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주목받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의 재정 참여로 안정된 추진 여건을 확보했으며 미국도 차세대 전투기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투자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문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지만 한국은 중동 국가들과의 연계로 빠르게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늦게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음에도 선두에 설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영국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고려하며 협업 여지를 탐색하고 있으며 사우디와 영국은 한국의 항공 전력 기술을 높이 평가합니다. KF-21의 국내 부품 사용률은 70% 이상이며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 등 주요 기술도 자립했습니다. KF-21 양산 체계가 본격화되며 내수와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 공정 기술로 조립 효율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패스트 체인 구조로 최대 400기 이상을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해외 구매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추가 계약 가능성이 크며 KF-21의 대당 생산 비용은 약 950억 원으로 F-35보다 운영 및 정비 비용이 절반 이하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은 KF-21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미국 방산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기획 및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췄습니다. 과거 미국산 기종 도입 시 여러 제한이 있었지만 KF-21의 독립 개발로 방위 주권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NX 에어쇼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시제품을 공개했으며 최대 사거리는 약 500km로 예상됩니다. 이 미사일은 F-50에 탑재되며 마하 2.5 속도로 5분 내 300km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넥스1이 개발한 천룡 미사일은 독일 타우러스와 유사하지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덕티드 램제트 엔진으로 고속 비행을 구현했습니다. 이 기술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에도 활용되며 개발 난도가 높은 차세대 기술로 평가됩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다기능 통합 구조로 제작 비용을 낮추고 육상 및 해상 표적 공격이 가능합니다. 복합 센서를 탑재해 악천후나 전자전 상황에서도 정밀 조준이 가능하며 2025년부터 F-50을 활용한 비행 실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F-50을 운용 중인 국가들은 이 미사일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실전 운용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과 F-50의 초음속 미사일 운용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KNN은 한국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제작국 반열에 올랐다고 보도했으며 높은 임무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으로 F-35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 70%의 국내 부품 사용률은 한국의 짧은 항공기 생산 경험에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한국은 독자적 항공기 설계 능력을 보유하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과거 미국의 기술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식 재산권을 확보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협업은 엔진 기술 확보에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는 과거 K-9 자주포 수출 시 독일의 통제로 제약을 받았으나 1000마력급 전차 엔진 개발로 독일 부품 의존을 탈피했습니다. 두산과의 기술 제휴로 항공 엔진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F-414 엔진을 대체할 국산 동력 장치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KF-21은 국산 엔진 장착 후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제트 추진 기술로 강력한 공중 전투 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공중 급요 비행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작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중국은 KF-21의 기술 발전을 경계하며 인민일보는 한국 공군의 작전 반경 확대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전역을 작전 범위에 포함시키며 군사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HD 현대와 하나오션은 미국 함정 사업 진출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 조선업계를 협력 파트너로 지목했습니다. HD 현대는 헌팅턴 인걸스와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방산 소식을 받아보세요.